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나의 상황에 맞게 고렇게 또 판단해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의 고민에 대한 좀 상담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게 남겨주신 댓글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예정이고 한 2년 정도 실거주를 한 후에 전세를 줄 목적으로 서울 동부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가 7억 정도가 되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가의 위치 때문에 서울 동부권에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향후에 가치가 더 오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매매가는 한 7억 정도의 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남이나 구리에 있는 문신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분께서 이제 그걸 찾을 때 중요한 것은 평당가로 요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집이 한 7억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걸 평당가로 환산을 하면 내가 만약에 25평 정도 되는 거 산다고 하면요. 평당가가 한 2,800 정도 되는 거 살 수 있고요. 이분이 30평대를 산다고 하면요. 조금 내려와요. 평당가가 한 2,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 예정이고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면 저는 25평대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애를 살 수 있잖아요. 평당가가 높은 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요걸 정하는 작업이 저는 우선을 생각합니다. 요걸 정한 다음에 제가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요 정도 평당가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어디 있지? 어느 정도 상품성이 되지를 내가 딱딱 찾아보면요. 좀 선택을 하시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분이 서울 동부권 쪽에 있는 오늘 아파트를 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동네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만약에 이분이 동대문구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여기 휘경동 쪽에 그런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 애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2007년식 정도 되는 아파트가 23평이 거의 7억 정도 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분이 휘경동 아니면 전농동 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도 아파트가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거기 20평대가 거의 6억 8천에서 7억 정도 합니다. 그런 동네를 일단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곳은 북구에 기름동이 있죠. 그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역과 가까운 쪽은 사실 좀 힘들 수 있고요. 조금 더 역과는 멀 수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3년식인데 20평대가 거의 6억 6천, 6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런 동네 서울에서는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는 컨디션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말고 지금 다른 선택지로 얘기하신 곳이 지금 하남, 뭐 구리 같은 곳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남양주에 있는 다산 신도시까지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뭐 구축을 선택할 수 있겠죠. 만약 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서울에 내 집을 갖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 확실히 서울이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처럼 그런 쾌적함이나 그런 상품성이나 그런 게 떨어지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신도시 쪽으로 오면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일단 하남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그 미사 강변 신도시인데요. 여기도 대장급은 못 사요. 여기서도 조금 더 그 역과의 거리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20평대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애들이 거의 지금 20평대가 7억에서 거의 8억 사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분이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너무 좋죠. 너무 쾌적하고, 그리고 여기도 역과도 가깝고, 여기가 상권도 너무 잘 돼 있죠. 그리고 강동구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택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구리도 선택할 수 있지만 구리보다 조금 더 쾌적성이나 뭐 아이를 키우기 좋거나 신혼부부가 좀 살기 좋은 곳은 그 다산 신도시라고 생각해요. 다산 신도시. 그래서 여기는 일단 호재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 8호선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장에 대한 호재도 있고 지금 여기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상품성이 다 괜찮은 편이에요. 상품성도 괜찮고 여기에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상권도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학원 다닐 수 있는 학원가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요런 곳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거의 소형 20평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저라고 하면 서울도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신혼부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신도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도시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교통 호재가 확실히 들어오고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살면서 주거의 만족도도 누리면서 나중에 교통 호재로 인한 그런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서울이 정답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신도시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대문구의 휘경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 여기 역이 있잖아요. 역과 인접해서는 인접한 애들의 가격을 보면 대부분 3천만 원 이상이 되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아까 한 내가 평당 2,800만 원 정도의 뭐 25평대를 산다 했을 때는 조금 떨어져야 되겠죠. 그쵸? 점점 여기서 멀어질수록 고를 애들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 아무래도 여가도 좀 떨어져야 되고 3분선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찾아야겠죠. 여기 청량리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요 인근에는 거의 평당 4천, 3천이 넘고요. 여기서 좀 멀어질수록 평당가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이제 동네의 모습을 보면 요런 분위기, 요렇게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요렇게 있죠. 그래서 요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보면 제가 기름동 쪽도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성북구 기름동 쪽으로 와보잖아요. 여기 기름역이 이쪽에 있죠. 4호선 기름역이. 그러면 여기 정말 오래된 아파트, 기름산부 컨비니언, 요런 애들이 평당 2,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 말고 조금 더 상품성이 좋고 한 애들은 더 비싸죠. 3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요.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평당 2,400,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또 낮아지죠. 그쵸? 근데 여가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죠. 아까 하남도 고려한다 하셨는데, 여기 이제 하남 미사 여기 쪽으로 오면요. 여기가 미사여기 5호선이 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쾌적하게 잘 돼 있거든요. 여기 분위기를 보면 여기 너무 쾌적하고 널찍널찍하고 상권도 너무너무 밀집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형태죠. 그쵸? 요런 곳을 되게 선호하겠죠, 사람들이. 그쵸? 근데 여기를 이렇게 가격을 보면 근데 여기 가격을 보면 역과 가까운 애들은 거의 3천만 원 이상이 되죠. 그쵸? 그럼 점점 멀어지죠. 역가 조금 올라가서 떨어질수록 평당가가 조금씩 낮아지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내가 여기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애들은 못 사겠지만 조금 더 낮춰서 좀 살펴보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검토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산 신도시 저희 여기 다산 신도시 쪽으로 오면요. 여기 지금 8호선 이제 연장을 쭉 하게 됐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여기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하냐면 거의 평당 2,500, 2,300, 2,400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상권이 여기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반듯반듯하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는 거죠. 상권의 모습이 어떤가 보면 아파트도 너무 깔끔하고요. 상가도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죠. 그쵸? 이렇게. 너무너무 잘 돼 있죠. 특히 이런 곳은 어린아이 키우기가 되게 좋잖아요. 정말 뭐 크게 학군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 키우기 좋기 때문에 여기 학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그쵸? 깔끔하고, 공원도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직접 내가 가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혼부부인데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7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일단 내가 몇 평을 살 것인가를 일단 정하고 평당가를 가지고 찾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서울이냐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냐고 했을 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아요. 만약에 나는 신혼부부이고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다 하면 당연히 이런 신도시도 너무 좋은 선택이겠죠. 근데 나는 무조건 내 직장과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무조건 서울에 살 거야라고 하면 또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저는 그 어떤 선택이든 좋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나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또 판단해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직접 가봐야 돼요. 내가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어딜까?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또 소친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